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많이 배우는데 제가 그때 여쭤봤잖아요. 네. 서울의 자가에 가지고 있는 김과장이 뭘 잘못했냐 이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뭘 잘못한 것 같으세요? 일단 사람이 회사를 다닐 때는 자기가 잘릴 줄은 몰라요. 저도 그랬어요. 뭐 회사 다닐 때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잘 나가서 뭐 임원 이상은 뭐 거의 계열사의 대표까지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. 이게 현재가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미래를 모르는 거죠. 50대가 돼서 나오면은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요. 그리고 뭘 하기에도 너무 늦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린 나이에 직급이 좀 빨리 내가 컴퓨터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밑에 직원들이 막 해주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줄은 몰라요.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지만 대표이사나 뭐 이렇게 높은 직위로 좀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남 시킬 줄만 알지 자기가 할 줄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. 당장 나오면은 집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퇴직금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 퇴직금 갖고 연금 나올 때까지 이 공백 기간을 메꿀 수가 없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비는 절대 안 줄어요. 나온다고 해서. 근데 모든 물가는 다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내가 여태까지 살던 그 삶을 계속 영위하고 살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인데 그런 준비가 안 돼.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남들이 한다고 뭐 부동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치킨집을 하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.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회사 나올 때 대출을 받아야 된다 이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네네. 그건 어떤 말씀인가요?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고시원을 할 거라는 생각을 좀 미리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딱 퇴직하고 나온 다음에는 대출이 안 나와요. 뭐 담보대출이건 뭐건 간에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. 그래서 회사에 있을 때 부동산 담보대출이건 뭐든 다 준비를 해갖고 돈을 만들어 갖고 나와야지. 보통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으면은 아파트에 이제 뭐 빚이 있다 그래서 빚을 갚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게 되면은 생활 흐름 자체가 완전히 끊겨져요.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. 만약 갚는다 하더라도 일부만 갚고 일부 돈은 내가 이걸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안 그러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준비를 아무도 안 하고 나온다는 거죠. 그 원장님도 회사 다니실 때 고시원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뭐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. 회사는 아무 생각 없었죠. 그때는 이제 회사를 퇴직 권고 받고 2달 있다가 바로 나왔으니까 그때만 해도 나는 뭐가 될 줄 알았죠. 뭐 거래처라든가 이런 데서 좀 도와주고 해서 그래도 내가 뭐 지위가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서 그냥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나와서 명함이 없고 나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.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하기보다 회사 나오시고 고시원을 만난 거는 좋은 선택이었다. 그렇죠. 저는 이제 예전에 부동산 이제 사고 팔고를 좀 많이 해봤고 이렇게 조그만 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빌라라든가 일반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몇 번 해봤어서 그나마 임대업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한때는 다가구라고 그러죠. 한 집에 뭐 열 몇 채, 30채 있는 이런 거 그런 걸 막 알아보고 다녔었는데 그거랑 이 고시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내 투자금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요. 그거는 그 당시에도 벌써 15년, 20년 전인데도 그때도 20억, 30억 이랬었는데 지금은 고시원이 아무리 올라도 3, 4억, 4, 5억이면 시작할 수 있잖아요. 이거 수익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. 그거랑 이거랑. 그러면은 당연히 고시원을 갖다가 해서 이걸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. 원장님이 이제 약간 이제 50대 이제 회사를 나오실 분들한테 롤 모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회사를 나오는 비슷한 연령대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없을까요? 만약에 내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앞으로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고 하시면은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시원을 갔다가 하신다 그러면 저는 제 옆에 친구들이라든가 지인들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적극 찬성하고 홍보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세요. 물론 마찬가지에 누구나 자기 돈을 갖다 이만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저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한테 시키는 것만 해봤지 내가 뭘 한 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. 그런 저도 나와 살 수가 있는데 컴퓨터도 잘 못하는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50대 분들이 저처럼 뭐 컴퓨터도 못하신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과감하게 도전하시면은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.
정말 제가 볼 때는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아무리 못해도 자본 대비 15% 이상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보통 20%, 25%, 30%까지도 나오는데 아무리 못해도 15%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전체 자금을 다 대출을 받는 스타일인데 5%의 대출을 받아서 아무리 못해도 15%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10%가 남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. 회사 나오셔서 뭐 식당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빵집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. 그런 걸 하는 거는 저는 저런 걸 갖다 좀 말리는 이유가 굉장히 힘듭니다.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. 내가 이 시간 동안 여기 얽매여서 못 움직여요. 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요식업이라는 게 별의별 사람들 다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나 혼자 살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써야 되니까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가족의 누군가가 나와서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. 그럼 결국 가족 인건비 따먹기인데 남는 수익이 물론 뭐 대박이 나서 잘 되는 건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일반적인 집들은 글쎄요 그 기본급에 다니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1.5배에서 2배 정도밖에 못 본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. 자기 가져가는 수입이. 또 제가 이제 두세 개 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가도 되는 데도 있고 그냥 뭐 자주 가더라도 초창기에는 뭐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일주일에 2번 3번 이 정도만 가도 굴러가니까 그럼 가가지고 뭐 시간 많이 걸려봐야 방 청소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3-4시간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쓰레기만 정리하고 온다 그러면은 1시간 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거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죠.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뭐 술도 자주 먹었는데 그 시간을 자유롭게 쓰고 적은 노동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잘 없다. 회사를 나오는 50대 분들도 고시원을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러니까 고시원을 퇴직 후에 좋은 상품이다.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